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라디오를 들을 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라디오에서는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만일 반말을 하는 실언이 있다면 그 즉시 라디오를 꺼주세요. 저희 측 실언이 아닙니다. 둘째, 전화벨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저희 측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셋째,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저희 라디오는 발자국 소리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저희 측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넷째, 만일 라디오를 듣다가 소름이 끼치거나 등골이 오싹하면 그 즉시 숨을 5초간 참으세요. 누군가 당신의 숨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저희 라디오를 듣는 도중에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십시오. 만일 저절로 다른 채널로 바뀐다면 그 즉시 자리를 뜨세요.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당신의 라디오를 조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꿨어. 그날은 특이하게 꿈이 영화 장면 같았어. 나레이션이 들리더라고. 그 장면 안에는 내가 나왔어. 내가 길을 걸으면 나레이션이 윤주가 길을 걷고 있다. 내가 넘어지면 윤주가 넘어졌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나레이션 목소리가 묘하게 계속 커지더라. 그리고 점점 내 행동을 나레이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레이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느낌인 거야. 그러다 내가 꿈속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는 갑자기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그리고는 너 이제 발목 돌아간다? 이러면 내 발목이 천천히 돌아갔어. 너 이제 손 올라간다? 그러면 내 손이 올라갔어. 정말 나레이션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 게다가 그 나레이션 목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내 머리 위에서 들리잖아. 그러더니 무섭지? 내 귀 바로 옆 베개를 손가락으로 차례차례 짚더라. 베개가 눌리는 느낌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어. 그러다 갑자기 눈 떠. 눈 떠! 다음에 또 봐. 그러고 나서는 기억이 없어. 내가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 너희는 이런 경험 있니?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괴담 장소인 미도로 연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도로 연못은 귀신 출몰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그 일화 중 하나입니다. 1969년 어느 날 밤, 교토 시내를 돌고 있던 한 택시는 병원 앞에서 4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 여성은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한밤중에 여자 홀로 아무것도 없는 미도로 연못에 간다는 것이 매우 의아했다고 합니다. 미도로 연못은 현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밤중에 갈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손님이 태워달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어서 택시기사는 미도로 연못을 향했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룸미러로 여성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고 하여도 긴 머리에 얼굴이 가려져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택시는 미도로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두컴컴해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차에서 내려 주위를 확인했지만 여성은커녕 사람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뒷좌석을 보니 차 시트는 흠뻑 젖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만이 몇 가닥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택시기사는 비오는 밤 여자를 태운 그날 교토대학 병원에서 여성이 혼자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미도로 연못 주변에 살고 있었다는 것까지도요. 과연 미도로 연못은 그냥 풍문으로만 떠도는 괴담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곳에는 성불하지 못한 영혼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 가정집에 오키나와라는 소녀와 오키나와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오키나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키나와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도 친딸이 한 명 있었죠. 그 새엄마와 친딸은 오키나와를 너무 싫어해서 오키나와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키나와가 빨래를 하러 높은 정자를 지나고 있었을 때 새엄마와 그 딸이 펄펄 끓는 양동이 물을 오키나와에게 부어버렸어요. 죽은 오키나와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몇 달 뒤 세계 최고의 작품들만을 모아둔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새엄마와 딸도 그 전시회를 보러 갔죠. 정말 특이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특히 화상 입은 소녀 모형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키나와를 반복하는 여자. 오키나와, 오키나와. 그걸 본 새엄마와 딸은 갑자기 저거 혹시 오키나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새엄마는 소녀 모습을 한 것에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것은 답했어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새엄마는 또 물었어요. 너 혹시 나 알아?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오키나와, 오키나와. 새엄마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널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자 그 소녀의 눈이 번쩍 떠지며 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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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잖아. 지금까지 언니들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레디 아!